반갑습니다. 많이들 바쁘시고 또 번거로운 일들도 많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든 일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뭐 인생 사는 자체가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시끄럽고 번거로운 것은 또 이제 선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 조건입니다. 조건들이 이제 번거롭다 이제 그런 얘기고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수용하는 내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꿈처럼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또 시시비비해서 결론도 별로 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그래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중생의 견해 또한 복잡합니다. 뭐 내일은 어쨌든 앞에 이제 미리 투표를 하신 사전 투표도 있었지만 내일은 이제 아마 본 투표인 것 같고 전라 호남 지역은 한 51%인가 투표가 미리 되어져서 100% 다 하더라도 내일은 49% 투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신안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 집단지성과 이쪽을 대체적으로 좀 믿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믿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히틀러도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라 그래서 완벽한 제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그 제도 가운데서는 권력을 분점하고 또 권력을 분산시키고 누구든지 독재와 독주를 할 수 없게끔 되어진 제도가 민주제도이고 그래서 크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갖지 못하게끔 견제하는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고 그게 가장 핵이 이제 선거이거든요. 선거인데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비밀성과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이 똑같이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대통령도 한 표이고 큰 재벌의 돈이 자기 개인 재산이 수십조가 있는 사람도 한 표이고 길거리에 다니는 거지나 또는 아주 심약한 사람도 한 표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담겨질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참으로 그 왕조 시대를 벗어나면서 잘 못 벗어 시기를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벗어나면서 식민지를 당했고 식민지를 당하면서 다시 분열되고 난 뒤 큰 전쟁을 겪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북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와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못한 이북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벌써 다 끝나버렸다 할 정도로 이미 체제 경쟁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북은 독재 체제를 선택했고 거기에 명분이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뭐 정통성 뭐 이런 것을 내세웠지만 주체성을 내세웠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아무런 별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오늘 또 이제 어떤 후보가 얘기하기를 이북의 그 전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총생산인가? 응? 총생산이 우리 국방부 예산 하나만큼 또 되지 못하는 우리 예산에 정부 예산에 그 민간 예산 이런 것은 다 놔두고 정부 예산에 국방부 한 부서 예산보다도 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승만 3.15 부정선거 이승만은 상당히 제왕적인 생각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독재 물론 당은 야당이 있었지만 야당을 탄압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신 뒤에 뼈가 어디에 갈 곳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쿠데타 노태우 대통령의 그 군사정권 연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박정희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 7년 노태우 6년 이승만까지 합하면 거의 40~50년 가까이를 갖다 독재 속에서 살아오면서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87년도에 직선제를 요구해서 관철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면서 사회 발전과 또 의식의 발전과 그 다음에 제도의 발전과 경제 발전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보다는 뒤에 후대의 삶들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북에서 그 태용호 뭐 영상가 그 사람도 내려온 이유가 자기 혼자 같으면 차라리 참고 있겠는데 자식들을 생각하기가 너무 암담해서 이북에 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탈출의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뒷받침을 우리가 지금 가면서 이룩한 것들이 후세가 살아가는 주춧돌이 되고 밑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그 중세 때 대부분의 국민을 노예로 생각했던 또는 왕조 시대 때 대부분의 국민을 참 진짜 왕의 재산권으로 생각했던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적어도 한 사람이 표로서 대의 정치를 갖다 마련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되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개인 소득이 1년에 그 35,200불 정도 된 것으로 보고 통계가 나왔고, 아마도 연말 정도 되면, 연말이나 그 뒤 어느 2023년 이후 어느 때쯤은 4만 불 이렇게 곧 5만 불 이런 그 수준으로 넘어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바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표씩 찍기 때문에 비밀 투표이고, 정치적 보복이나 정치적 권한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 투표를 하고, 누구나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표씩을 찍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투표 제도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썼던 아주 소중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선은 어떤 그 촛불 혁명과 같았다든지, 또는 노태우 대통령 그때 선거할 때 직선제 개헌과 같은, 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처럼 수평적 정권 교체, 무혈 정권 교체 이런 등등의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 한 50에서 55% 정도, 그 다음 정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8%에서 40% 정도, 이 정도 차이는 났지만도, 그러나 그때처럼 어떤 촛불혁명 때처럼 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큰 이슈가 모든 것을 점령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거티브로서 일관되게 그 선거가 진행된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거티브가 포지티브한 것도 있어야 되고, 네거티브한 것이 이제 있지 않으면 서로 비리를 덜 추어내서 정화가 되는 이런 것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 네거티브 좀 심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되는 것도 옳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했다가 뒤에 선거에 아주 근소차로 어느 누구든지 됐을 때 또 불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시끄러운 사태가 저번에 트럼프나 바이든이 선거했던 때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한 표를 줘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정치 의사를 표시를 해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그 독재 시대 때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정권을 잡으면 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단임제로 5년으로, 그것도 6년이 되면 또 더 유신 정권처럼 유신에 뒤어가지고 삼성개헌에 뒤고,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단임제로 선택을 해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단임제로 해놓고 나니까 아주 사생결단하고 그 선거에 이겨야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졌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되고, 되었을 경우에도 5년 동안 무슨 정책을 하나 실행해서 그것이 안착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계 그 앞에 논의됐던, 한 20년 전부터 논의됐던 이 논의가 다당제 형식이나 또는 4년 연임제, 투표를 통한 미국처럼 연임제 하는 것은 아마 지금쯤 계획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저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아직도 많고 검찰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그 법원 기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언론 기득권도 언론 기득권은 차라리 지금 유튜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개인 1인 방송이 되면서 이제 그 거대 그 방송들이 그 공중파라든지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가 지금 살아남기가 어렵게 돼 있고 지금 KBS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대 공룡처럼 돼 있어서 국가의 어떤 국민이 내는 시청료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오히려 이제 언론 쪽은 지금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해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검찰 권력이나 또는 그 법원 권력 이런 그 법조계 권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법이라는 그 망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회귀 본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을 갖다가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한 번도 독립해 본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가 곡창 지역이고 미리 한 29% 정도 전 세계 수출하는 물량의 29%, 거의 30% 그러니까 30% 가까이 생산되는 국가이고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또 강물도 많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과거 소련 시절에 핵무기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고 핵 폭탄을 만드는 기술들이 미사일과 이런 실어나르는 기술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실험해서 굉장히 그 기술들이 발달된 나라랍니다. 나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가 많이 상당히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부가 있어서 그 부패한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걸 이제 선거를 통해서 부패를 몰아내겠다고 이제 해서 그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을 선택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직 민주주의를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태가 되느냐면 대통령도 정치를 갖다 해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안보 책임자, 외교 책임자 이런 사람을 갖다 전부 다 자기가 활동했던 방송국의 그 코미디언을 갖다 임명을 함으로써 많은 그 외교적 또는 군사적 이런 그것을 갖다 많이 상실하고 결례를 많이 범하면서 지금의 전쟁을 갖다 자초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걸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돼서 초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지금에 와서는 또 그분이 전쟁이 일어난 뒤에 도망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모습은 또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이제 정치적 역량을 쌓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참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맨날 전 세계 판도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소련으로부터 벗어날 때 핵무기가 전 세계 3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였다 그래요. 군사력도 지금도 22위고요. 그래서 소련보다는 작았지만은 실제로 군사력이 소련이 100만 정도 되면 우크라이나는 한 30만 가까이 됐던 그런 모든 군사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뭐 결코 러시아와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뒤에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다른 나라의 핵무기나 또는 무기들을 갖다 수출할까 싶어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군사력이 엄청나게 약화되고 경제력도 약화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약화시켜놓고 침략을 당하게 만든
그런 그 상황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처지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한 사람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표를 찍는다는 것이 또는 무슨 전라도 쪽이다, 민주당이다 또는 그 국민의 힘이다, 이런 그 상황이나 또는 감정적인 이런 걸 가지고 찍지 말고 적어도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 것인가, 민주주의를, 나는 원칙이 그래요. 국가를 잘 이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에요. 의회 정치에 대한 신념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성장보다 지금 한국은 성장과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대통령 후보 둘 다 나눔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언급과 큰 흐름의 언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통령 선거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투표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 대통령이 누가 돼서 민주화를 잘 이루어 나가고 또 서로 또 빈부격차를 갖다 줄여 나가고 공정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미세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갖다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이제 저는 어제 그저께인가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기권이라는 것은 투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권이라는 것은 투표행위가 아니고 내 권리를,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권리에 내가 빠지겠다는 뜻이니까 좀 어떤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차선, 그러니까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좀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서 그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다시 또 비판하고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이 그 세계 경제로서는요 10위권이고요. 또 생산 그 지수로 따지면 공산품의 생산 지수는 세계 6위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6위입니다. 6위고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세계 사람들도 전부 다 부러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에이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안 있습니까? 조선진이 어쩌고저쩌고. 그 일본이 우리를 비하시킬 때 쓴 말인데 우리가 쓰고 앉아 있고 그 뭐 노란 코나전 사람들이 뭐 하겠냐 그렇게 비하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했을 때 그렇게 쓰던 그런 우리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갖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파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번에 홍콩, 지금 미얀마, 그 다음에 오렌지 혁명,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모습과 선거하는 모습을 보고서 일본도 우리를 갖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우리 선거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못 하거든요. 못하고 이렇게 막 전 국민이 뭐 다 평론가가 돼 있고 말이야. 내 표 찍어주면서 절대 군말 한마디 안 하고 찍어주는 사람 한마디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다 군말 한마디씩 다 해. 니는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저거 찍어준다고 다 한마디씩 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세계에서도 그 의식을 갖고서 바라보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우크라이나도 그런답니다.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전혀 없다.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나라에 우리가 같이 끼일 수가 없다, 이제 예속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표씩 행사를 해서 또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또 국가를 5년 정도 잘 이끌어서 국가가 바로 가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서로가 균등하게 살고 하는 이런 나라를 갖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량이어야 되고 앞으로도 나갈 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조 단경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내가 한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해석을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한문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뒤에 해석된 부분이 있죠, 그죠? 해석된 부분을 갖고서 봐주시면 고맙겠고, 도낭본, 덕이본 또는 종보본 이런 그 본들인데 도낭에서 발견된 도낭본이 육조단경을 기록한 그 제일 오래된 본입니다. 그래서 안에 글자가 조금 한 자씩 바뀐 것도 있고 또 뒤에 덕이본이나 종보본 이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서 도낭본을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있고, 도낭본은 성철 스님께서 이제 그 주석을 이렇게 달아서 장경각에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고, 저는 그 이번에 새로운 장경각에서는 아래 위로 글 쓴 걸 갖다가 말고 옆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그 글씨가 작아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요 본을 갖다가 지금 보고서 하거든요. 그러나 안에 글자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게 이제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은 지금 요 해석자의 승철 스님께서 하신 이 부분과 걔네가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철 스님께서는 좀 교학적으로 경강부연 얘기가 많고 우리가 볼 때 경강부연 얘기가 많고 너무 오버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가면서도 다른 걔네는 다른 걔네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뒤에 이제 나가다 보면 안에 그 당신의 일대기를 당신 입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단지 서가 부처님으로부터 가습과 아란 이렇게 해서 그 법맥을 이어서, 물론 뭐 법맥이 다른 쪽도 다 이어 내려갔죠. 근데 이제 이렇게 법맥이라고 뒤에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는 그 법맥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년, 300년, 400년 때는 법맥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후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 이때는 족보 같은 경우도 고려 때 생긴 것이지 신라 때나 이럴 때는 족보가 없었거든요. 그 신라 때 어떻게 김할지까지 김에 김수로왕까지 김씨들이 그 갖다 붙여놨는지 참 그것도 다 그 고려 때 생긴 것인데 그렇게 이제 그 참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법맥도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대로부터 가섭 아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그 28대가 보리달마 스님이시고, 그 달마 스님께서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중국에 가면 소림사 그 굴에 소림굴에서 그 인가 제자가 해가 스님이 계셨죠. 그 달마 해가 3조가 이제 승찬 스님이고 4조가 도신 스님이고 5조가 홍인 스님이고 6조가 이제 해능, 여섯 번째 한국에 동쪽으로 와서 중국에서 여섯 번째 되기 때문에 6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위에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그 33번째라서 삽삼조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그것만 알고서요, 안에 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다 하나하나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그 앞에 이제 뭐 서문이나 그런 것은 제가 그 여러 문제 그냥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식심견성이라, 그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봄이라, 그 식심, 그러면 식심, 그, 여기에 그 식자는 안다라는 뜻이고요. 마음심, 그래서 이게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견성이라, 견성이란 말은 이제, 그 성품을 본다 그런 얘기인데 뭐냐면 본질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본질을 본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 요 얘기를 식심견성 그 마음이라는 것의 본질을 보는 방식이라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기도 하다. 근데 마음 자체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 이것 자체를 그냥 우리가 본질이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도 본질이냐?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 본질이냐? 뭐 무기의 마음이 일어나도 본질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일어난 그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음의 본질을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본질을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서 선한 생각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것을 갖다 그 본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이야.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육조 해능 쌤이 쉽게 얘기해 놓은 것을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마음 그 선한 마음 일어나는 거 그 보는 거 그냥 견성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기에는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서 마음의 본질을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 그런 얘기, 공성의 얘기예요. 여기에 식심견성 그러면 마음의 본질을 본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마음의 본질은 뭐냐? 공성을. 성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마음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음이 그러면 선한 마음이 우리가 언뜻 얘기해서 심적십을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이 우리가 일으킨 마음이 그 유시각을 안 봐서 그렇단 말이야. 선한 마음이 그럼 부처냐? 악한 마음도 부처냐? 무기의 마음도 부처냐?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거든. 식심견성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본질적인 공성, 마음조차도 그 온조차도 공한 것을 본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반야신경과 어긋난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잘못해서 마음 그게 그냥 지금 한국에서는 마음 그게 그냥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럼 반야신경은 왜 외우느냐고. 온이 공함을 알아야 그 색도 공하고 색도 자성이 없고 수상행식 식이라는 것도 그 마음이거든.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음을 아는 것을 갖다 견성이라. 그 마음의 본질적인 성품을 본다고. 마음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 것을 갖다 견성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자꾸 이제 한국에서는 그 선방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마음을 보는 거 그 식심견성인데 마음을 봐버리면 되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게 뭐냐? 불성이다. 서장사 주지 말고 불성이다. 또 무슨 진여다. 자성이다. 이렇게 그 마음이란 말과 동등하게 이렇게 써버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유아로서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 말씀을 가는 외도가 되어버리는 거야. 식심견성이라 그래서 철쌤이 아주 중요하다고 뽑아놓은 얘기예요. 일체 만법이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지 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만만이라는 건 모두라는 뜻이야.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그런 뜻이야. 여기서는
규칙성을 얘기한 것이라 모든 존재를 법이라 그래요. 지인제 자신 심중에 의한 지금 모두 다 지인제 모두 있다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전부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했던 것의 첫 시발점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나 그 마음도 본래부터 있었던 뭐 불성이거나 지정이나 자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일어난 것으로부터 세계가 벌어졌다. 기실론에서 얘기할 때 전부 다 일법을 세우니 이 세상에 본래부터 비어있대. 일법을 세우니 한 법을 세워서 둘로 나누니 진여문과 영기문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기실론 첫머리에. 지인제 자신 심중이언을 마음 가운데 있으면을 하부종어 자심하여 어찌 그 마음을 따르지 않는가. 어찌 하자 어째 부종 따르지 않는가. 자심은 그 마음을 따르지. 핵심은 지금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본래부터 공성인데 마음의 본성은 공성인데 거기서 한마음 일으켜서 만약에 보리심을 일으키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도둑의 마음을 일으키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폭력성을 일으키면 깡패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의 마음을 일으키면 정치가 되는 것이고 지옥의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상의 마음을 일으키면 천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든지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원인은 전부 다 내가 일으킨 마음에 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첫 시발점이고 그 시발점에 의해서 그래서 신구의 그래요. 신구의 그런데 그 의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 마음 자체도 수행을 할 때는 비었다라고 이제 알아버려야. 비어져야 그 다음에 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제대로 된 마음이 이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생각할 때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모든 까르마의 시작은 내가 일으킨 마음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지인제 자신 심중 하부종어 자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왜 잡지 않는가. 자꾸 뭐가 바깥에 있다고 바깥에 그걸 쫓아가는가. 자꾸 바깥에 있다고 바깥으로 쫓아가면 그런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무슨 환경을 쫓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다고 내가 저 아주 시골에 그냥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편안하게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불편하면 시골이 더 불편해. 그래서 행불행 이런 것에 모두가 내가 일으킨 마음에 따라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임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더라도 안 돼. 그게 수도비 안 돼. 수도비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일으킨 마음 그 자체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된다. 마음 그 자체도 실체가 없음을 마음 그 자체도 실체가 없음을 알게끔 하는 게 공성체험이라고. 공성. 도낸 진어 본성고 몰록 이제 반드시 이게 여기에 몰록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몰록자는
뭐 그냥 한꺼번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곧바로 그런 뜻이에요. 곧바로 한꺼번에 뭐가 된다, 그러니까 도노한다, 한꺼번에 깨닫는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에 돈 하면 내가 바로, 왜 돈현음은 나타낸다, 바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로 마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 왜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 찾고 있느냐. 왜 자꾸 바깥으로. 여기에 진여본성, 여기에 진여본성도 자꾸 이제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불성이나 진여나 한국에서는 자꾸 있다, 실제로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번뇌가 다 해버려서 있는 그대로 사실이 드러난 것을 진여라고 해요. 진짜 그러서. 진짜 공성이 되어져서, 번뇌가 다 사라져서, 진실로 실상이 다 드러나는 그 본 모습을 갖다가 물론 보려고 하지 않느냐. 바로 보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번뇌망상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모든 것에 도둑놈도 되고 삼라만상이 다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없애는데 진여본성, 왜 깨침에 번뇌가 다 해서 공성이 돼서 번뇌가 다 한 경기는 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번뇌가 다 하는 그 경기가 있음을 믿지 않고, 번뇌가 다 하는 그 경기가 공성을 체험해서 번뇌가 다 해버리는 그거는 보지 않고 자꾸 바깥에 뭘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돈이 조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살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것만 자꾸 찾고 있는 거야. 도년 진여 본성고 보살계경에 원 보는 자성이 청정하여. 여기에서 청정이라고 해도 안 맞아. 나의 보는과 자성이,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나의 마음이 청정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 더러운 마음은 뭐라 그럴 거냐 말이야. 여기에 보는 자성이 청정하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뜻이야.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은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내가 뒤집어서 얘기한 거야. 본래부터 청정해 있다,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본래부터 청정해 있는 것은 아니야. 본래부터 청정해 있으면, 그 말이 잘못됐는데, 본래부터 청정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왜 더러워졌냐고 말이야. 본래부터 청정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본래부터 청정하니까 닦을 필요도 없네, 이제 이 지경을 말한단 말이야.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탐진치를 벗어나면 이르되 보는 자성이 청정합니다. 나의 근본인 자성이 청정하다. 여기에 자성이라 그러면 또 이제 그 영원성이 있는 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본래 성질 자리가 그렇대. 그러니까 내 본성 자리로 돌아가면,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는 청정합니다. 번뇌가, 이게 청정하다, 깨끗하다, 보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번뇌가 없다. 본래부터 청정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때 나온 글인데, 이게 요런 글을 갖다 잘못 보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 법사라는 녀석들이 그렇게 해놔. 엉망진창 개판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이 아니고, 번뇌가 없어졌을 때 번뇌가 없다는 소리가 청정하다는 소리라고. 내가 마음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런 얘기도 하고,
본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소리는 곧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아챘다면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번뇌가 없다 그 말이지. 깨끗하다 그래서 무슨 깨끗하다 더럽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요 얘기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보는 자성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공성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다 번뇌가 없어서 편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식심견성하면 이제 마음을 알아서 그 성품을 보면 그러니까 그 공성 자리를 알아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알아서 그 성품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공성 자리를 갖다가 비어 있는 모습을 갖다 딱 보면 그걸 갖다 자기 깨어 있음을 이룬 거다. 자성성불이라. 성불이 부처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깨었다. 그럼 부처는 또 그 여기에다가 공성 체험을 한 위에다가 지금 육조 스님은 지금 바람일 얘기는 지금 안 한다고. 안 하고 이건 지금 공성 자리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육조 스님은. 이런 것을 내가 이제 해주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육조 장경을 내가 이번에 저번과 달리 저번에 했는가 그랬지만도 이번에 다시 내가 하려는 것은 요 얘기까지 안에 좀 다 털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담연 스님 이거 들을 때 요런 얘기 요렇게 들었는가? 응? 저도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불도를 갖다 여기에 불도라는 말은 깨어있는 길을 갖다 열게 된다. 마음의 공성 자리를 갖다 마음도 빈 자리를 갖다가 확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는 것은 600부 경전이 전부 다 공성 체험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건강ing도 다 그런 얘기고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화련이라 곧바로 화련이라 화련이란 말은 그냥 확 이제 열려버린다. 어디 문이 딱 닫혀있다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바깥이 확 보이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이 실제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련해져. 확 열려. 확실히 그렇게 돼버려요. 활짝 탁 열린다는 뜻이에요. 연자는 그렇게 확 열려서 그러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 이제 견도에 들어가면 확실히 안단 말이야. 도인이라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이제 학원기들한테 막 얘기를 해놓으면 그냥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꾸 법사에 대한 두려움만 내고 자꾸 이제 헛소리만 하고 그 이제 이런 걸 못 알아듣는데 이제 뭘 자꾸 얘기를 해놔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토미바퀴 이게 맞물고 돌아가는데 이게 탁탁 맞물고 안 돌아가고 자꾸 본인이 헛소리를 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자꾸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주 굉장히 참 진짜 힘들어지지.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되어지면 환덕본심이라 이건 돌아가서 본 마음을 얻은 것이라 얻을 마음이 없지.
본심을 얻었다 말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공성 상태로서 그 육조 행능스님이 신시보리수여 심이여 맹경들아 본래 무이물거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디에 때가 끼리요. 그 얘기나 같은 얘기라고 이게. 당신 오도손과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번뇌가 하나도 없는 비어버린 상태에서 빈다라는 것은 공성체험을 한 것이거든. 그렇게 된 연후에 나온 마음. 그걸 본심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부 얘기가 전부 다 부처님 본심이란 말이에요. 부처의 깨친 본심의 얘기란 말이에요. 만법이 지금 이 세상에 뭐 육도윤회가 이루어지고 삼계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인제 자심이는 모두 다 지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은 이거 한글로 보셔도 됩니다. 모두 다 마음에서 일어난 얘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있죠, 그죠? 네? 여러분이 영감님을 갖다 내가 영 개떡 같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지 마음의 그림자로서 생긴 것이 지 남편이라고. 자기 업의 그림자로 만난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러니까 남편은 내 마음의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는 남편 따로 나 따로인 것 같지. 자식 따로 나 따로인 것 같지. 오랜 생을 내가 일으킨 마음에 의해서 내 자식도 따라온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인연 지어지고 나와 같이 아니 생각해봐. 내가 강아지를 아주 싫어한다. 배기도 싫다 그러면 내 옆에 강아지 한 마리도 없어졌다. 한 마리도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참 지인제자심이라 모두 다 내가 일으킨 마음에 의해서 그냥 내가 지옥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이 그냥 돼. 내 마음의 그림자, 내 마음과 같이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부 다 내 주변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결과가 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북에 2,500만 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그런데 이북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애를 써서 지금 우리들 마음 속에서 좀 그래도 민주주의에 앞서갔던 사람들이 애를 쓰고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하고 해서 지금 정부를 만들었잖아. 이북 사람들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정부를 그 사람들 마음의 모습이 지금 김정은이란 말이야.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돼.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뽑았나?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그때 당시 대다수의 마음이었어. 뭐 손가락을 잘랐든지 안 잘랐든지 그건 놔두고. 그 결국 우리가 정치적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이거 뭐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 이거는 뭐냐? 다른 본에 있는 거 그냥 이건
앞에 그 내가 한 내용인데 다른 본에는 또 그 글자가 한두 자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해놓은 거야. 그건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3세 재불과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시비부갱이 시비부갱이라는 게 뭐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의 유행에 따라서 무슨 인과 또 뭐 비유 무슨 구사히 이런 시비부갱 부처님 경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3세 모든 부처님과 3세 모든 시비부갱과 운제 인성 중에 그 전부 다 이러되 제 있다 그 말이지. 인성 중에서 전부 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마음 얘기야. 불교는 하나님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창조주 얘기한 지 한 번도 없어. 모든 것이 이 삼세가 부르죠. 지옥, 악이, 축생, 뭐 인간, 수라, 천상 전부 다가 일어난 것이 전부 다 마음, 뭘 내가 마음이 본래부터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것인데 자성이 없는 것인데 내가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누가 발생시켜준 바가 없다고 말이야. 누가 발생을 시키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 일으킨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누구 마음 일으킨 대로 살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도 가만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 일으킨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감쟁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내 마음 일으킨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자꾸 이제 존재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본성은 그냥 빈 거란 말이야. 빈 건데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일으킨 마음에 의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이 세상이 벌어진다. 난 되게 웃기는 게 보살님들 그런 얘기 잘해. 난 다음 생에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여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웃기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짓을 다 하고 앉았거든. 예수가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복이 많지만도 수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겠다는 얘기지. 쫄쫄 가난한 것을 갖다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쫄땡이처럼 가난한 것이 그게 마치 무슨 청비당처럼 생각한다. 내가 천석국 만석국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회항하고 살겠다 그 뜻이지. 아주 박복해서 찔찔 볶는 그런 것을 갖다 무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아. 아니 저 삼성의 이건희 같은 분이 말이야 돌아가신 이건희 같은 분이 재산이 수조가 되고 회사가 뭐 수천조짜리가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일체 내 재산은 전부 다 중생들에게 돌리고 나는 내가 참 진짜 고무신 한 짝 끌고 살겠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진옥 스님이 무슨 뭐 고무신 끌고 다니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 불쌍해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지금 내가 가난하게 일으키면서 부자 살고 싶으니까 그게 정말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라고.
욕심을 부리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자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아마 내일 저녁 하면 아마 뭐 지금 뭐 자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두 사람 다 박빙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둘 다 그 출구 조사가 아마 안 맞을 거. 점 치는데 50% 맞는 점은 그건 나라도 치거든. 그게 출구 조사해가지고 내일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할 때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탁 때리는 것처럼 침 튀어가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출구 조사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1시나 2시, 3시 정도 넘어야 당나귀 보일락 말락 하다 끝으로 또 뒤집어져 볼지도 모르고 뭐 경상도 말로 뒤집어져 볼지도 모르고 그래. 그 불성스님 울주군에 불난 거는 그쪽에 울산으로는 좀 덜 안 왔어? 뭘 켜봐. 네, 스님. 불 그쪽으로 연기도 안 왔어? 네네, 여기는 괜찮은데요. 울진? 불영사는 그 이륜 스님이 막 그냥 그 문화재 청구 해가지고 탱화 들고 나고 불상 들고 나고 참 부처님도 허망해. 불도 못 피해. 그래서 나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부처님도 불도 어째 못 피하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불도 못 피하는 부처님한테 내 불 피하게 해달라고 빌었대네. 누가 빌었는가? 그 야운 스님이 건강경 주석을 하면서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못 건너가고 쇠붙이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못 피해가니 그 얘기를 써놨어. 딴 데서 부처를 찾지 마라. 부처라는 게 딴 것이 그냥. 우리와 똑같이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반듯하게 수직으로 섰도다. 우리를 떠나서 무슨 부처가 있겠나. 그거는 부처님이 대상으로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더라. 스승으로 계셨더라. 그거 이제 해놓은 것이 무슨 뭐 옛날에 다나 소목불이라고 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나 스님이 어디 가다가 토굴에 어떤 스님 절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탁발 나가고 없더래. 그래서 추워서 보니까 옆에 난로에 불도 안 떼놓고 그래서 부처님을 보니까 불상이 나무더래. 그래 톡톡 쪼개가지고 떼가지고 발 짚히고 추운 것 이게 겨우 불 쬐고 앉았으니까 그 주지가 돌아와서 그 서로 인사를 하고 부처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 부처님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어디 가지는 못하고 내가 여기 불 뗐다 그러니까 이 죽놈이 부처님을 갖다가 불을 뗐다고 이렇게 신심이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다나 스님이 그 부지깽이를 들고서 참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사리가 한 개도 안 나온다고 뒤적거리고 앉았더라. 참. 그래서 나는 불영사 불나면 안 되지만은도 그래서 부처님이 막 엎혀서 나가고 그래서 당신이 끌어 나가지도 못하는구나 그랬어. 그러니 잘 보라고. 자 불상을 모셔놓고 절을 하는 것은 스승이 계셨고 너 부처 찾으라고 한 스승이 계셨다는 걸 알으라고 불상을 모셔놓은 것이지. 전에 무명을 밝히고 해서 누가 묻더라고. 그게 올라와서 질문이 올라왔어. 아이고 스님 복음을 갔는데요. 어디부터 먼저 절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줬거든. 어디부터 먼저 절을 해야 되니까 그대 부처에게 먼저 절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더니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떠올랐더라고. 제일 쉽잖아. 딴 데 부처를 찾으러 가면 얼마나 어렵노, 그거. 지 부처 찾아라는데, 그거 얼마나 쉬운 얘기인고. 본자 구원을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면은, 근데 여기 갖추어져 있으면을 이렇게 해야지, 본래부터 있는 것이거늘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말이. 이 말을 잘 봐야 돼. 본래부터 있는 것이면 뭐, 그럼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자꾸 해석을 하니까, 본래부터 있으니까 본래 선물이니까 내가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 버려, 그냥.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래 놓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믿기만 하면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 가운데 내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은 내가 부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마음도 내가 내면 갖추어져 있고, 그 내가 무슨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 일으킨 그 모습이 내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겠어, 그게. 하나도 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이지.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콧방귀를 킹 끼는 것은 지 욕심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건 지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야, 그게. 그래 놓고 지가 성질 낸다고. 방구 끼워놓고 지가 방구 끼워놓고 방구 냄새 난다고 지가 성질 내는 거야, 그건. 불능 자승호든, 응? 능이 스스로 성품을 갖다가 그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불능 스스로, 불능이라면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면, 능자는 스스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가 깨달았다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부처는 깨달은 길만 가르쳐주지 깨닫는 것은 나라고.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죽는 것도 내고 사는 것도 내지, 누가 나를 갖다 죽이고 누가 나를 살리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누가 그러니까 누가 살해했답니다. 누가 죽였답니다. 그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됐지만 그 죽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이제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아마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뭐 미국 인디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유 없이 내 뱃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거든. 아무 해석이 안 되는 죽임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 현상은 전부 다 내 마음, 내가 일으킨 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해요. 내일부터 술 한잔 하기 시작해보면 전부 다 옆에 술 먹는 사람만 모일 거니까. 술집만 보이고. 수덕 선지식 시 도하여 수는 반드시 너 선지식의 이끌음으로
보여서 이끌음으로. 시도야. 여기서 선지식은 뭐냐? 스승이야. 스승의 그 길을 아는 스승의 이끌어버려.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은 이 스승에 대해서는 참 젬병이들이야. 젬병이들이야. 다 아상들이 높고 그래서 스승 존경하는 것을 참 몰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건 스승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행체가 없고 마음이라는 것이 수억만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잠깐 사이에도 수천만 번씩 바뀔 수 있고 맨날 오락가락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스승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해. 그래서 내가 구정대사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야. 구정대사 얘기. 지 이익 따라서 스승도 오락가락해. 구정대사도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가 그거 보려고 소트를 갖다 9번이나 엎어버렸잖아. 그 부엌대기로 방에 갈 수도 없고 방에 들여주지도 않고 조그마한 방에 스승 혼자 계시니 그 갈 수도 없고 군불 지피는 데서 뒤에 집나름이 깔아놓고 거기서 자면서 소틀 바로 잘 걸어 놓으니까 그 발로가 확 뭉개버리면서 소틀 같으면 이렇게 그런 놈이 어디 있나. 그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지. 아니 나만 같았어도 이렇게 영감쟁이 지랄을 해. 내가 니한테 뭐 한다고 있냐고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그 구정 스님이 그 스님이 아니지 그때는 아직. 응? 비단장 서다가 전부 다 던져버리고 그냥 바로 끌고 가던 소달구지 던져버리고 바로 쫓아 올라갔거든. 스님 따라가 버렸거든. 소틀 바로 걸어놓으면 발로가 콱 밀어버리면서 소틀 저따구로 이따구로 걸어놨다고 그러고 뒷날 다시 걸으라고 그러고 소틀 거꾸로 뒤집어 걸어놨다가 옆으로 걸었다가 뭐 9번을 거니까 그때서 스승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 부엌에서 자면서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때도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요즘 놈들은 법을 배우러 안 다니고 전부 다 대접받으러 다니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면 선빵 해접이 많이 주고 어디 가면 뭐 먹을 거 많고 수용 잘 되고 또 보살들은 그 주의스님이 가니까 아이고 주의스님이 가니까 위로도 잘 해주고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잘 가고 시주나 좀 하면 그냥 아이고 우리 대보살님. 그래서 나는 마당 앞에다 대나무를 많이 심어놨어. 대보살이라고. 선지식 시도로 선지식이 열어서 이끌어주는 것으로 견성이라. 이 길은 마음이 워낙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갖다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이게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스승이 너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줘도 잘 알아듣지도 못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거 대중들도 전에 뭐 그래서 하면 뭐라고 뭐 스님 뭐 불편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왜 그렇게 네 시비가 많냐 그러면 그게 시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잘 살아라. 지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놓고서 그래 지 혼자 못 견뎌서 그런다고.
막 또 정의감에 넘치는 것 같이 막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지 혼자 정의지 뭐 개떡이나 뭐 정의가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전두환 씨도 정의야. 정의 구현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정의구현 사재단 그 사람들 그 사회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소리 내는 것은 좋지만도 카톨릭이 개판 찐 것부터 먼저 얘기하라 그랬어 나는. 그래야 정의가 구현될 거니까. 카톨릭 개판 찐 걸 한마디도 안 하대. 그게 뭐가 정의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구절은 같은 구절이 넘어가고요. 각자 관심이지. 각자 관심하여 영자 본성을 오도하되 각자 각기 스스로 여기에서 그 뭐 화두 드는 것도 관심이고 비파사나야. 이게 자기 마음 수행하는데 그 일념을 만들어 나가는 그 마음.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사라진 그걸 비파사나 그러는데 그 삼매가 돼서 비파사나가 일어나는 자기가 그걸 해야지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지적을 하면 전부 다 싸움밖에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수행을 자꾸 해 나가면 이렇게 이제 그 연부를 하거나 화두를 들고서 이렇게 쭉 나가면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고 막 번거로웠던 생각들이 자꾸 죽어져 내려간다고. 그래서 자꾸 사라져야 돼 그게. 각자 관심하여 영자 본성을 도노하면 하여금 자기 본 모습을 갖다 이 마음자리 빈 모습을 잘 보고 마음자리가 다 비어버렸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번뇌가 다 해버렸으면 거기서부터 일어나. 그게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이라고.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건 주고 어디 집착된 거니까 이생기심. 그 무소주가 돼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순간에 번뇌가 사라진 경계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도노라 그래요. 도노라. 몰록 그 순간이 드러난다거나. 우리가 물을 갖다 쫙 따라버리면 물 그 밑에 물바닥 밑에 그릇 바닥 밑에 있었던 것이 쫙 드러나듯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물통이 빠져버렸다, 물 밑통이 빠져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하되 약 불능자오자는 만약에 불능자오자는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의 거 보고 말 따라 해서도 안 되고 남의 거 보고 남 한 거 보고 따라 하는 것은 그건 강사들이야. 남의 거 갖고 줄줄줄 따라 하는 것은 강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불능 자오자는 수맥 대선지식 시도로 견성해. 아, 이건 앞에 했던 거구나. 반드시 대선지식을 갖다가 찾아서 여기 맥자는 찾을 맥자야. 그 이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스승을 찾아가라고 말이야. 스승을 찾아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꼭 이제 한마디 더 해야 될 것은
스승을 찾아서 자꾸 공부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여기 오락가락 하지만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 헷갈려. 옛날에도 입실 제자 그래서 선방에서 이 여기에 우리 선원의 그 제자를 입실 제자다 그러면 그 스승께서 가르치시되 지도해 주시되 그 스승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 그 얘기 하지 않으면 딴 데로 못 가. 못 간단 말이야. 뭐 우리는 뭐 이제 제일 핫바리들은 구경 다니는 거고 이절저절 구경 다녀서 차 한잔 마시니까 좋고 분위기 맨날 무슨 험하게 분위기나 먹고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그 찾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들어가지고 헷갈리고 앉았고 그러면 공부 진입 못해. 진입 못해. 그 수행을 하러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점검을 받고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해야지. 점검도 받지도 않고 그냥 지 맘대로 가서 다리 꼬고 앉았다고 온다고 그게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자, 보살 보리의 반야지지는 보리는 보디 깨달음이죠. 깨어있는 반야, 깨어있다라는 말이나 반야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지혜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보디도 깨어있다는 소리고, 반야라도 깨어있는 생각이고, 지도 깨어있는 거야. 그 같은 말이야. 그냥 반야는 그런 뜻이야. 세상 사람들이 본자유잖아. 사람들 전부 다 반야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이 얘기해 내가 체득을 못하면 부처님이 설사 얘기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야. 지식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득을 하지 못하면 설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렇겠다라는 것은 이해는 될지 몰라도 실제 본인이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자기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욕심을 버려서 정진을 해서 욕심이 버려지면 그건 도인이 된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인 안 되지. 전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는 시골에서 뭐 꼴배로 가고 뭐 구슬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딱지치기를 얼마나 했던지 옛날에 옷이 그 질기지도 않은 옷이 이 오른손을 가지고 하도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소매 끝이 이게 다 풀어져 버리거든. 딱지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무슨 뭐 목욕은 섣달 금음날이나 하지 뭐 허가니. 그래 손을 씻는다고 하지만은 또 손이 이 때가 끼인 건지 터서 그런 건지 몰라. 하여튼 손등에 이렇게 했잖아. 손등에 때가 잔뜩 끼고 이게 막 터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터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이제 봄 되면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그래. 야, 붕어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냇가에 가서 그 물고랑차에 한 서너 시간 붕어만 잡게 만들어. 그러면 다 불어가지고 나오면 돌로 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문질러고 그래요. 그래도 다 안 부서져, 때가. 중생 때도 그래. 중생 때 곱쟁이도 이게 뭐 무슨 한두 번 한다고 벗겨지면 그 얼마나 좋게? 그때 껍데기가 그렇게 쉽게 벗어지면 얼마나 좋게.
즉 연심미하여 불능좌우하여, 그러니까 인연의 마음이 미해요. 그 마음이 미혹한 것으로 인연했어. 불능좌우라. 스스로 깨치면. 그 마음이 미혹한 탐진치가 너무 짙어서 거칠어서 깨치 못한다고 말이지. 겨울을 때가 해서 이게 손이 터져 있어 가지고 한 번에 그게 돌로가 문제된다고 피만 나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깨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깨치고자 해서 깨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마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마음 일으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정진을 잘 해서 그게 다 때가 부서지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본래부터 그런 업력업이 굉장히 약하면 육조 스님처럼 한마디 듣고 그냥 다 알아버릴 텐데, 우리는 워낙 찌들려 있어. 워낙 찌들려 가지고 말이야, 하도 걸레가 찌들려서 삶아 놓으니까 걸레가 다 찢어져 버려. 그 물 빼려고 하니까 걸레가 찢어져. 그래서 수구대 선지식 시도로 견성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을 구해서 견성해라. 그 뒤에 그거는 이제 같은 얘기니까, 뒷구절은 이제 그 뒷구절 한번 보세요. 인성이 본정 이로되. 사람의 성질은 여기 이제 깨끗하다. 사람의 성질은 본래부터 깨끗한 것이, 내 앞에 얘기해서 본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번뇌가 사라진 경계가 깨끗한 것이다 그 말이지. 본정이라, 본래 깨끗함이라. 위 망념고로 개복진이에요. 망념 때문에, 여기에서 망념이 뭐냐면, 망념이라고 했지만 탐진치로 인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망념이라고 해서. 그래서 개복진이라. 개복이라는 게 덮여버렸다고 말이지. 본 모습이, 정말 비어있는 본 모습이 다 덮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탐진치만 벗어나면, 이 망념하면, 떠날리자, 망념만 떠나면 본성이, 본래 뒷모습이 드러나서 번뇌가 싹 사라진다. 망념 떠난 것을 번뇌가 사라진 것이라고 해요. 망념 떠난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은 같은 내용이고, 인성이 본정하되 유망념고로, 이건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자, 짧은 구절 보면, 식자 본심이, 자기 본 모습을 갖다, 본 마음을 알면, 견 본성이라, 이걸 갖다 본성을 보는 것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 식자는 알식자인데 사실은 이게 마음이 본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면 그렇게 봐도 돼. 그 뒤에 얘기도 같은 얘기고, 그 뒷구절 불식 본심하면, 그 비어있다는 마음을 갖다 잘 모르면 학법 무익이다. 이제 그 법을 배워도 이익이 별로 없어. 그냥 말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글을 배우는 것은
이 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 번뇌가 다한 경계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학법 무익이라 그 글만 배워가지고는 이익이 없어. 그 여러분이 정진을 안 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면 산만하거나 그렇게 이제 업이 두터워서 이제 법문을 듣긴 하는데 정진을 안 하고 들으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안 돼. 경을 읽으라 그래도 읽는 것도 본인이 정진을 하면서 뭐 이게 되는데 정진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껍데기로만 자꾸 외연으로만 이걸 갖다 글자로만 배우고 뭐 말로만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말로만 배우려고 그러니까. 식신경성하면 그 공성 자리를 알아서 그 마음의 빈자리를 알아서 견성하면 그 성품을 보면 저고대의라 바로 대의를 갖다 큰 뜻을 알게 된다. 그건 견도에 들어간 거라.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참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전념이 미적범이요. 지금 전념이라는 것은 앞생각이라는 뜻인데 지금 일어난 이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탐진치로 가득 차 있으면 미하면 그걸 갖다 미하기 때문에 미적범이라. 그걸 범부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생각이 거듭거듭 우리도 일어나서 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가서 돈을 얼마를 벌까 맨날 가서 내가 얼마나 뭐 편안하게 좀 쉴까 편안하게 잘까 내가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뭐 맨날 오는 게 그 생각이니까 전부 다 미한 생각밖에 안 일어나. 생각은 그렇게 자꾸 해놔놓고 자꾸 자기는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깨달음이야. 참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았구나. 그래서 전념이 미적범이요 후념이 오적불이라. 전념 후념 구분해놨지만 그건 뭐 관계없고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깨어있는 생각이면 어디에 걸려있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집착되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이면 남에게 베풀면서 중생을 위하면서 거기에 무슨 집착이 있겠어? 그건 집착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전부 다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부처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욕심이 없이 분노심이 없이 시기질투심이 없이 그 다음에 멍청한 생각 없이 중생을 위한 생각이 일어나면 보리심이 일어나면 그거는 깨어있는 생각이라. 그 뒤에 줄에 자성이 미하면 그래서 이제 공성을 체험하지 못하고 번뇌가 다 하지 못해서 자기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하면 불적 중생이요. 설사 그가 부처라는 외행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다 치더라도 아직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자성에 그 마음이 본성 자리가 마음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한 개도 집착되는 바가 없다면 자성이 오하면
중생이 부처라. 그러니까 부처라는 중생 그 자체가 전부 다 부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 어디 따로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저 무슨 천상에 태어나고 뭐 브라만천에 태어나고 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이런 것이 또 내가 가서 뭐 어디 가서 좀 어디 히말라야에 가서 살면 될 것 같고 코카사스에 가서 살면 오래 살 것 같고 전부 다 허당이야. 또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다. 아이고 이 양 뭐 이 몸은 다 버렸고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았대. 그것도 틀린 소리야. 지금이어야 돼. 지금이어야 돼. 그 뒤에 두 구절은 같은 구절인데 중간에 조금 뭐 밑에 글자가 한자 다른 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성이 미하면 적시 중생이요. 그래서 그 공성을 깨치 못하면 바로 중생이요. 이미적각, 이자거든. 미함을 떠나면 적각이라. 깨침이라. 미함을 떠나면 깨침이라. 각적 시불이라. 깨어나면 그럼 부처다. 깨어있다. 작은 부처는 큰 부처. 아라한 부처건, 보살 부처건, 무예열반의 대아라한이건 부처 자리에, 그 도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야. 요렇게 육조 스님은 그냥, 요렇게 막 시원하게 얘기해놨어. 사이다야. 이재명 씨는 처음에는 사이다 같더니 요즘에는 고구마야. 이재명 씨는 처음에는 막 할 때는 옛날에 경기도에서 하고 올 때는 처음 대통령 선거할 때는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더니 요즘은 사이다 발언을 하면 하도 물어 뜯어버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못하대. 대통령 자리가 좀 중하긴 중한 모양이에요. 참, 장명도 잘해야 돼. 그 얘기를 알아도 여러분이 알겠죠? 장명도 철수로가 지어 놓으면 맨날 철수해야 한대. 그래서 나는 내 사전에 장명하는 데는 철수자를 아주 뺄 거야, 아주. 함흥부도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함흥부도 철수도 거기에 무슨 전투야? 무슨 호? 장전호. 장전호 전투에서 그런데 이제 중국 놈들이 장전호 전투를 갖다 자기네들 이겼다고 그 영화를 만들어가 우리나라도 상영하려고 그러다 말았잖아.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뒤로 후퇴를 했어도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인은 한 2만 죽었고 장전호 전투에서 중국하고 이북 군인은 15만 죽었어. 중국이 이긴 전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추워서 밀려 내려와 버렸지만 이긴 전투도 아니에요. 우리 군인하고 미군하고 죽은 것이 2만이고 거의 15만이니까 27, 14 한 뭐 6, 7배 많이 죽었잖아. 그 장전호 그 부근에는 미군 시신도 많고 우리 그 중국군 시신이 많아. 지금도 그 발굴도 다 안 되고 다 했다. 육조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요구사항 있으시면 뭘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요구사항이 있다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오. 예? 다른 요구사항 이거 말고 요렇게 요구사항 뭐 한문을 읽지 말고 하다든지 뭐
한문도 쉬운 한문이야 다. 반야신경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한문도 볼만해. 그냥 들을만해. 영 한문 듣기 싫으면 내가 한문 할 때 노래 불러줄게. 식자본성이면 이렇게 노래 불러줄게. 뭐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일은 모두 다 저 선거할 때 허씨를 찍읍시다. 감사합니다.